여긴 우리 엄마 무덤인데. 그 말을 남긴 더러운 옷차림의 쌍둥이 남매의 한마디에 나는 무릎이 풀려 오열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곤지암 공원 묘지는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이 코스모스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묘소 앞에서 절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봉분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 고개를 돌리자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매가 보였습니다. 누나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옷이 낡았고 손에는 마트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국화 몇 송이와 소주 한 병.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나가 떨어진 국화를 다시 꽂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똑같은 눈썹, 똑같은 코, 똑같이 입술을 깨무는 버릇까지.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제 가슴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건 내 얼굴이야.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 은정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아이들이 절하고 있는 묘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석위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서안.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12년 전 떠난 사람, 미대 앞에서 웃던 사람, 제가 버리고 온 사람, 그 이름이 차가운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서하나.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왜 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왜 낡은 옷을 입고 여기 서 있는지, 왜 아무도 제게 알려주지 않았는지. 뒤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야, 동생. 거기서 멍 때리지 말고 벌초나 도와. 첫째 형 민수였습니다.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소주병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이런 날엔 조상님이 코인이라도 하나 떨어뜨려 주셔야 하는데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제 눈은 여전히 저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누나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아이는 묘비의 마지막 절을 하고 천천히 언덕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미안하다. 바람이 제 말을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묘지를 빠져나온 뒤에도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차 안에서 비서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들 혹시 아시는 분들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해야 맞았습니다. 12년 전 제가 떠났을 때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사실도 아이들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은정이 다시 불렀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분과는 어떤 사이셨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져가는 묘지가 보였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버렸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가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가난했습니다. 서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고 한강 벤치에서 미래를 그렸습니다. 서한은 화가가 되고 싶어 했고 저는 호텔리어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해외 연수 기회. 5년 계약. 저는 잡았습니다. 서한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떠났습니다. 이기적으로, 일방적으로.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약혼녀 은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성묘 어땠어요? 부모님은 편안하시죠?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었습니다. 은하의 환한 미소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서한이 살아있었다면 내 옆엔 누가 서 있었을까? 여보, 은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늦은 사랑도 사랑일까? 12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내가 할 자격이나 있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제 얼굴을 한 아이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구석에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20대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서한과 함께 찍은 사진, 한강 벤치, 미대 앞, 편의점 앞,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서한아. 사진 속 서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늦었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는 걸. 진짜 문제는 제가 도망쳤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도망치려 한다는 것. 아니야.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아침 해가 서재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겠다고. 그 아이들이 정말 제 아이들인지, 서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뭔지, 늦은 사랑도 사랑일 수 있을까? 그 답을 이제 찾아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라움서울 호텔 회장실. 저는 평소처럼 8시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엔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고 비서 은정이 오늘 일정을 브리핑했습니다. 10시에 이사회, 2시에 신규 투자 미팅, 5시에 약혼녀분과 웨딩홀 최종 점검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니, 완벽해 보이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말 이후로 뭔가 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은정 씨, 저는 펜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용인 처인구 쪽에 사는 10살 남매. 찾을 수 있을까요? 은정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성함이나 학교를 알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름은 몰라요. 근데 엄마 이름은 알아요. 이서안. 최근에 돌아가셨고요. 은정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회는 지루했습니다. 첫째 형 민수가 또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호텔도 이제 일본 사업 진출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대세잖아. 이사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일본 사업은 이미 작년에 끝난 트렌드예요. 뭐? 그럼 AI는? 그것도 작년입니다.
민수 형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신규 투자 미팅. 상대는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3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와 서한이 함께였을 나이였습니다. 저희는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 배달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안부 확인과 말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죠. 대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열정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서한의 어머니는 혼자 계셨을까? 누가 밥을 챙겨드렸을까? 투자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재무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실사도 안 끝났는데. 괜찮아요. 좋은 사업이에요. 실사고 뭐고 저는 그냥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5시 은하와 웨딩홀에 갔습니다. 은하는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샹들리에 어때요? 진짜 예쁘죠? 우리 결혼식 여기서 하면 딱이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샹들리에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멍한 것 같은데. 은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요? 나한테 말해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12년 전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 아이들이 제 얼굴을 닮았다고? 그게 말이 될까?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여보가 좋아하는 일식집. 응, 그래.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은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찾았습니다. 강예솔, 강도윤, 용인 처인구 소재 한빛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현재 옥탑방 거주 중이며 조모는 요양원 입소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상세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이름을 알았습니다. 예솔이와 도윤이. 제 아이들일지도 모를 아이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인 어딘가에선 두 아이가 어두운 옥탑방에서 잠들고 있을 겁니다. 기다려. 내가 곧 갈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 완벽해 보이던 일상이 이미 균열을 시작했다는 것을. 화요일 아침 비서 은정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파일을 펼치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학교 앞에서 찍힌 아이들. 누나 예솔이가 동생 도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마트 앞에서 비닐봉지를 든 모습. 옥탑방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 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정 환경은 어떤가요? 좋지 않습니다. 모친 사망 후 조모가 양육했으나 조모께서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현재 아이들끼리 생활 중이며 복지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요양원 비용은요? 월 90만 원인데 3개월째 미납 상태입니다. 다만 은정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익명으로 요양비가 입금됐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석 달은 끊겼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나요? 추적 중입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이었습니다. 예솔이는 성적이 우수했고 도윤이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하지만 결석이 잦았고 급식비 체납 기록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정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서한 씨와 회장님의 관계를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회장님을 너무 닮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제 아이들이라면 12년 동안 몰랐다는 게 12년 동안 방치했다는 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검사를 하려면 아이들을 만나야겠죠? 네.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회장님. 은정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솔이의 눈, 도윤이의 미소, 모두 제 얼굴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하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랑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시간 괜찮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급한 일이 생겨서 또, 여보,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은하의 목소리가 삐쳤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음에 내가 따로 모시고 맛있는 거 먹을게. 에이, 맨날 다음에만 그러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은하에게도 미안했고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오후 4시 저는 은정과 함께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한빛 초등학교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예솔이와 도윤이. 예솔이가 도윤이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뭐라 말하자 예솔이가 웃으며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봤습니다. 예솔이가 동생을 뒤로 숨겼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안녕.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섭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예솔이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 안 하라고 배웠어요. 또 부러지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제 딸이 맞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근데 나는 너희 엄마를 알던 사람이야. 그 순간 도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를 아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응, 오래전에 알았어. 그래서 너희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예솔이가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봤습니다. 긴 침묵 끝에 예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근데 우리 집 가야 해요. 밥 해야 하거든요. 그럼 내가 밥 사줄게. 먹고 싶은 거 있어?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집, 괜찮아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중국집 가자. 그렇게 저는 제 아이들일지도 모를 아이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중국집 테이블 위로 짜장면과 짬뽕이 올라왔습니다. 도윤이의 눈이 반짝였지만 예솔이가 동생 손목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천천히 먹어. 응, 누나.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마치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것처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많이 먹어. 더 시킬 수도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정말. 아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지금 누구랑 살아? 예솔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둘이요.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혹시 불편한 건 없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제가 다 해요. 예솔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0살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른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어? 그 질문에 도윤이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예솔이가 동생 등을 토닥였습니다. 3달 전이요. 아저씨는 엄마 어떻게 아세요? 대학 때 친구였어. 오래전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저씨 얘기한 적 있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서한이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희 아빠는 날 버리고 떠난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까요? 예솔이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혹시 아세요? 사진 속엔 젊은 제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서한과 한강에서 찍은 사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줬어요. 내 아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름은 안 알려줬어요. 예솔이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식당의 소음도 시간도 모두 멈췄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제 눈과 똑같은 눈. 말해야 할까요? 지금 여기서? 아니면 확실한 증거를 갖춘 후에? 예솔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도 확실하진 않아. 근데 확인하고 싶어.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있거든. 그걸 하면 알 수 있어. 그럼 아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희망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우리랑 같이 살 수 있어요? 도윤이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같이 살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은하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쁩니다. 아이 둘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을까? 도윤아, 그건. 예솔이가 동생을 말렸습니다. 도윤아, 조르지 마. 아저씨 바쁘실 텐데. 누나,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예솔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같이 살 수 있어. 만약 내가 정말 너희 아빠라면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정말요?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 정말이야. 약속할게. 저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은하는 어떻게 설득할까? 회사는? 형님들은?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을까? 식당을 나와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옥탑방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작은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사는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좁지만 괜찮아요. 예솔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너무 추웠고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그리고 검사 일정 잡자. 네, 아저씨.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우리 아빠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타자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은정 씨, 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회장님은 이미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은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과 점점 멀어지는 길.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숙제를 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예솔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나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도윤이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쁜 사람들 잡아서 누나랑 다른 사람들 지켜주고 싶어요. 두 아이의 꿈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10살에 이미 이렇게 단단한 아이들. 저는 그 나이에 뭘 했을까요? 금요일 오전 은정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게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맞다면? 천천히 종이를 꺼냈습니다. 눈이 숫자로 향했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9%. 숨이 멎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이들이에요. 정말 제 아이들이에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정이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축하요? 12년 동안 몰랐는데? 12년 동안 저 아이들이 혼자 자랐는데? 저는 소리쳤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책이었을까요? 회장님, 지금부터라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은정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이들한테 알려야죠. 오늘 당장. 네, 회장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곳. 아이들은 어색해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멋있다. 도윤이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예솔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검사 결과 나왔어요? 예솔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예솔아, 도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너희 아빠 맞아.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예솔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요? 응. 99.99%야. 틀림없어. 도윤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팔로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아빠, 아빠.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아빠. 저는 도윤이를 꽉 안았습니다. 예솔이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팔로 예솔이도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몰랐어. 진짜 몰랐어.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도윤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연하지. 이제부터 우리 같이 살자. 진짜요? 거짓말 아니죠? 예솔이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예솔이 손을 잡았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약속해.
이제부터 아빠가 책임질게. 근데 아빠, 예솔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몰랐어요? 엄마가 말 안 했어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서아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편지를 보냈다는데 왜 저는 받지 못했을까요? 그건 아빠도 모르겠어. 근데 꼭 알아낼 거야. 왜 우리가 헤어져 있었는지.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하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솔아, 도윤아.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아빠 집에서 살자.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게. 정말요? 응.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도 더 좋은 요양원으로 모실게. 걱정하지 마. 예솔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라는 말. 두 번째 들었지만 여전히 낯설고 벅찼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엄마 없이도 서로 지켜주면서 그날 저는 새로운 삶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아닌 아버지로, 완벽한 삶이 아닌 책임져야 할 삶으로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옥탑방으로 짐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예솔아, 도윤아. 오늘은 일찍 왔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분은? 할머니, 저희 아빠예요. 도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오셨구먼.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옆집에 살아요. 그동안 이 아이들 많이 걱정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오셨잖아요. 서한이가 하늘에서 좋아하겠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자주 밥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때론 쌀도 슬쩍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나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은데 이 아이들 보면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짐을 싸는 동안 예솔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마트 아저씨한테도 인사해야 돼요. 박영수 아저씨. 마트 아저씨? 네. 다정마트 주인이에요. 가끔 우유랑 빵 공짜로 주셨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정마트로 갔습니다. 작은 동네 마트였습니다. 50대 남자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솔아, 도윤아. 오늘은 뭐 사러 왔어? 아저씨, 저희 아빠예요. 도윤이가 또 자랑했습니다. 박영수가 일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물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아유, 뭐려. 그냥 애들 보면 안쓰러워서요. 어린 게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것 같고. 박영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한 씨, 좋은 분이었어요. 가끔 마트 오면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애들 데리고 와서는 과자 하나도 조심스럽게 고르고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한의 마지막 모습,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봤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아버님이 오셨으니 다행이에요.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마트를 나오는데 예솔이가 또 말했습니다. 아빠, 중국집 아저씨한테도 가야 해요. 중국집? 네. 행복루요. 김철수 아저씨. 가끔 짜장면 배달시켜 주셨어요. 행복루는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중국집이었습니다. 주방에서 6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예솔이 도윤이. 오늘은 짜장 먹으러 왔어? 아저씨, 저희 아빠예요. 세 번째 자랑이었습니다. 김철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오셨구만. 제가 김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연입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김철수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칼질을 하고 불 앞에 선 손이었습니다. 애들 짜장면 좋아해서요. 가끔 배달시켜줬습니다. 뭐 남는 재료로 만든 거라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철수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짜장면 2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아버님 오신 기념으로 특별히 만들었어요. 먹고 가세요. 아니, 돈 드릴게요. 아유, 됐어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축하한다, 애들아.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이 아이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이 키웠습니다. 선한 이웃들이 함께 했습니다. 철수 씨,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서한 씨 장례 때 익명으로 비용 내신 분 아세요? 김철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모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냈든 중요한 건 서한이 혼자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함께 보내드렸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솔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좋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게. 정말 고마운 분들이야. 엄마가 그랬어요. 세상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대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한은 힘들었을 텐데 아이들에게 세상을 밝게 가르쳤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그래서 우리도 좋은 사람이 돼야 해. 응. 우리도 나중에 남 도와주는 사람 될 거야. 도윤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을 전체가, 이웃 전체가 함께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주일 뒤 아이들은 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 넓은 거실 각자의 방,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 도윤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와, 여기 진짜 우리 집이에요? 응,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예솔이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새 침대, 새 책상, 새 옷장,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다 우리 거예요? 그럼, 다 내 거야. 예솔이가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푹 쉬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예솔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자도 돼. 아빠가 지켜줄게. 첫날 밤 저는 두 아이 방을 번갈아 들여다봤습니다. 둘 다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에 은하의 부재중 전화가 23통이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여보, 왜 전화 안 받아요? 무슨 일 있어요? 나 화났어요. 연락 좀 해요.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강도연 씨,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왜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해. 좀 바빴어. 바쁘긴 뭐가 바빠요? 결혼 석 달 남았는데 웨딩홀도 안 정하고 드레스도 안 고르고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 아이 둘 생겼어라고? 은하야, 우리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까? 얘기? 무슨 얘기요? 중요한 얘기야. 내일 저녁에 시간 돼? 알았어요. 근데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내일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과 첫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가정부 이 선생님이 차려준 음식들, 계란 후라이, 소시지, 샐러드, 토스트. 우와,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도윤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지. 많이 먹어. 예솔이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습니다. 아빠 학교는 언제 가요? 다음 주부터 새 학교 갈 거야. 여기 근처 좋은 학교로. 전학? 무섭지 않을까요? 예솔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예솔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같이 갈게. 선생님들한테도 다 얘기할 거야.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아빠.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몰에 갔습니다. 옷, 신발, 가방, 문구류.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아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예솔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필요한 거니까. 근데, 예솔아. 저는 무릎을 꿇고 예솔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빠한테 기대도 돼. 참지 않아도 돼.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말해도 돼. 예솔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해도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0살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그럼, 당연하지. 우리 행복하자. 저녁 6시 은하를 만났습니다. 호텔 라운지. 은하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무슨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은하야, 나 아이가 생겼어. 네? 무슨 소리예요? 아이가 둘 있어. 10살 쌍둥이. 은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난해요? 아니야. 진짜야.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 내 친자식이 맞아. 대체 무슨 소리예요? 당신 언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12년 전이야. 근데 나도 몰랐어. 최근에 알았어. 은하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몰라요? 엄마가 연락을 안 했어.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내가 아이들 키워야 해. 책임져야 해. 그래서요? 나한테 어쩌라고요? 미안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은하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강도연 씨, 지금 나한테 파혼하자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당신 미쳤어요. 은하가 물을 제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나 같은 여자 다신 못 만나요. 은하가 소리치고 나갔습니다. 저는 젖은 얼굴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예솔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제 제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새 학교에 적응하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서아는 제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정말 연락하지 않은 걸까? 비서 은정을 불렀습니다. 은정 씨, 서한 씨 집에 남은 물건들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옥탑방은 이미 정리됐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럼 요양원은요? 서한 씨 어머니 짐 중에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뒤 은정이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요양원 직원분이 보관하고 계셨답니다. 서한 씨 어머니 유품이라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앨범, 아이들 그림,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편지 봉투 한 묶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신 일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현 귀하. 하지만 모두 반송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봉투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12통? 매년 한 통씩? 아이들 생일마다 보낸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돌아왔습니다. 수취인 부재로 반송됨.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편지를 뜯었습니다. 12년 전 편지. 도연아, 나야. 서한이. 할 말이 있어. 우리 아이가 생겼어. 쌍둥이야. 예솔이랑 도윤이. 내 아이들이야. 연락해줘. 제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한은 연락했습니다. 매년 계속. 하지만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게 반송된 거죠? 은정이 봉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주소가 맞는데 왜 반송됐을까요? 주소가 맞다고요? 네. 회장님 회사 주소입니다. 12년 전에도 같은 주소였죠? 맞아요. 변경한 적 없어요. 그럼 누군가 일부러. 은정의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봤습니다. 반송 도장.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편지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모두 반송됐습니다. 너무 빨라요. 보통 반송은 한 달쯤 걸리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은정이 다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 도장들 지점 코드가 다릅니다. 같은 우체국인데 코드가 왜 다르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사해 주세요. 누가 이 편지들을 가로챘는지. 네, 회장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앉아 편지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도연아, 예솔이가 걸음마 시작했어. 내 걸음걸이랑 똑같아. 도연아, 도윤이가 첫 말을 했어. 아빠라고. 도연아, 아이들이 자꾸 물어. 아빠는 어디 있냐고. 도연아, 나 아파. 병원 갔더니 시한부래. 제발 연락해줘. 마지막 편지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서한이 죽기 석 달 전. 도연아, 이게 마지막이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아이들 부탁해. 제발. 내가 몰라도 괜찮아. 미워도 괜찮아. 그냥 아이들만 봐줘.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는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몰랐어. 문이 열렸습니다. 예솔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아, 예솔아.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예솔이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편지죠? 응.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가 보여주셨어요. 엄마가 매년 편지 쓰셨대요. 근데 다 돌아왔대요. 예솔이가 편지를 만졌습니다. 아빠는 정말 몰랐어요? 응. 한 통도 못 받았어. 누가 막은 것 같아. 누가요? 아직 몰라. 근데 꼭 찾아낼 거야. 예솔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라도 왔잖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10살이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예솔아, 아빠가 약속할게. 왜 우리가 떨어져 있었는지, 누가 우릴 갈라놓았는지 꼭 밝혀낼게. 그런 거 안 밝혀도 돼요. 지금 우리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야. 밝혀야 해. 내 엄마를 위해서라도. 예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근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아빠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요. 저는 예솔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우체국 쪽 알아봤습니다. 당시 회사 우편물 담당 집배원이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 집배원 3년 전 갑자기 그만뒀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락이 안 됩니다.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 은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내부 메일 기록을 추적해 봤습니다. 당시 비서실에서 개인 우편물 처리 지침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회장님 앞으로 온 사적인 편지는 모두 폐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지침을 만든 거죠?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이 지금의 약혼녀분 최은하 씨입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은하? 은하가? 확실해요? 문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만약 정말 은하가 편지를 막았다면? 만약 은하가 12년을 빼앗은 거라면? 계속 파헤쳐 주세요. 끝까지. 네, 회장님. 그날부터 진실을 향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은정이 일주일 만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회장님, 12년 전 회사 로비 CCTV입니다. 백업 서버에 남아 있었어요. 화면 속에 젊은 서한이 보였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었습니다. 프런트에서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한이 애원하듯 손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직원은 막았습니다. 저 직원, 누구죠? 당시 프런트 담당 배진수입니다. 지금은 경영지원팀 차장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불러요. 30분 뒤 배진수가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45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저는 CCTV 화면을 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12년 전이죠? 배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누가 시켰습니까? 임신한 여자가 저 찾아왔는데 왜 막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지시를 따른 것뿐입니다. 누구 지시요? 배진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 안 하면 당장 해고시킵니다. 아니, 고소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로. 회장님, 저도 먹고 살아야. 그래서 남의 인생을 망쳤습니까? 대답하세요. 누가 시켰냐고. 제 목소리가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배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은하 비서실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 사생활 관련된 사람은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편지도 다 폐기하라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 은하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죠? 모릅니다. 저는 그냥 지시만 따랐습니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펜들이 떨어졌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배진수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은하, 제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 결혼하려던 사람, 그 사람이 12년을 빼앗아 간 겁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여보. 아니, 도연 씨.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내가 아이들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여? 당신이?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12년 전에 뭐 했는지 알아요? 무슨 소리예요? 서한이가 날 찾아왔을 때 당신이 막았죠? 편지도 다 폐기하라고 지시했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은하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알았으면 어쩔 건데요? 증거라도 있어요? CCTV 있어요. 증언도 있고. 그래서 날 고소할 건가요? 좋아요. 해봐요. 근데 그럼 당신 회사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회장이 사생아 둘 데리고 온 거 언론에 다 터지면? 은하의 목소리는 독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미친 건 당신이에요, 강도연 씨.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당신 옆에 12년 있었어요. 회사 일도 형님들도 다 내가 관리했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애들 때문에 날 버려요? 당신이 먼저 내 아이들을 버렸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 애들은 당신 발목 잡을 짐이었어요. 가난한 여자가 낳은 애들. 내가 정리해 준 거예요. 정리? 사람 인생을 정리해? 그래요. 정리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회장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알아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혐오가 치밀었습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 조치 준비하세요. 우편법 위반, 업무방해, 전부 다. 네, 회장님.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안색 안 좋아요. 예솔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 뭔가 있어요. 예솔이는 예리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앉았습니다. 예솔아, 도윤아. 아빠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아이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연락했었어. 근데 누가 막았어. 그 사람을 찾았어. 누구예요? 아빠가 결혼하려던 사람이야. 예솔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 때문에 아빠가?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거야. 도윤이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저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이제 아빠가 다 바로잡을 거야. 약속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하를,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겠다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은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언론사마다 같은 기사가 떴습니다. 라움서울 회장, 혼외자 논란. 12년 전 아이 둘 존재 뒤늦게 인정. 재벌 회장의 숨겨진 과거. 사생아 의혹.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기자들, 이사들, 심지어 형님들까지. 도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첫째 형 민수였습니다. 형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주가가 폭락했어. 당장 기자회견 해야 해. 형님, 진실은 나중에 밝혀. 일단 회사부터 살려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뉴스를 켰습니다. 제 사진과 함께 아이들 뒷모습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어떻게 찍은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은하, 당신이. 은정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학교에서 연락 왔습니다. 기자들이 학교 앞에 몰려들었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은요? 교장 선생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근데 회장님,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놀랐답니다. 특히 예솔이가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가야 해요. 학교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과의 관계 설명해 주세요. 12년 동안 왜 숨기셨습니까?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저는 무시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장실에 예솔이와 도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도윤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 왔어. 예솔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예솔아. 저는 예솔이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했어. 예솔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한테 짐이에요? 뭐? 뉴스에서 그랬어요. 회장님 발목 잡는 애들이래요. 우리 때문에 아빠가 힘들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는 예솔이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아빠의 전부야. 짐이 아니라 선물이야. 근데 왜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아빠는 너희 편이야. 끝까지.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당분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들이었습니다. 도연아, 너 이사회 소집했어? 둘째 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이야말로 해야지. 회사 이미지 바닥이야. 주주들이 난리 났어. 형님들, 제가 다 설명은 이사회에서 해. 당장 회사가. 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형님들, 오늘은 안 됩니다. 아이들? 그 애들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데? 셋째 형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님, 말 조심하세요. 뭐?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이잖아. 그때 예솔이가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때문에. 예솔아. 저는 예솔이를 막았습니다. 형님들,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도연아, 너. 나가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형님들이 서로 얼굴을 보더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예솔이가 무너졌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우리가 없었으면. 저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회사도, 가족도, 명예도. 하지만 이 두 아이만은 절대 잃을 수 없다는 것도. 이틀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현관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사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요구한 겁니다.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면 해임하든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도연 씨죠? 저는 익명 제보자입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은하 씨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데요? 은하 씨, 단순히 편지만 막은 게 아닙니다. 병원 CCTV 하드도 그 사람이 없앴어요. 뭐라고요? 이서한 씨가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당신 찾으려 했던 날 기록이요.
그 아들을 은하 씨가 돈 주고 매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계좌 이체 내역 있습니다. 병원 경비 직원한테 500만 원 보냈어요. 자료 보내드릴까요? 보내주세요.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 이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은하의 계좌에서 경비 직원에게 500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뭐가 달라질까요? 회사는 이미 돌아섰고 언론은 저를 몰아세우고 아이들은 상처받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예솔이었습니다. 아빠 안 주무세요? 예솔아. 왜 앉아? 예솔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걱정돼서요. 아빠는 괜찮아. 거짓말. 아빠 울었죠?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예솔아. 아빠가 약해서. 아빠, 우리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돼요? 예솔이가 물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여기도 나가고 그냥 우리 셋이서.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0살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예솔아, 그건 괜찮아요. 저희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돈 많이 없어도 돼요. 옥탑방에서도 살았는걸요. 눈물이 났습니다. 예솔아, 그렇게 살게 하려고 아빠가 온 게 아니야. 근데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도 괜찮아. 아빠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예솔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는 믿어요. 아빠가 다 잘할 거라고.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솔아, 고마워. 아빠 힘낼게. 화이팅, 아빠. 예솔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진실을 세상에 말하기로. 비서 은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정 씨, 기자회견 준비해 주세요. 회장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네.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은하가 한 짓, 편지 조작, CCTV 매수, 전부 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윤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뉴스였습니다. 아빠, 이거 괜찮아, 도윤아.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정말요? 응. 약속해.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최고. 저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날 밤 서한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서한아,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 끝까지 갈게. 너와 아이들을 위해서. 사진 속 서한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곧 아침이 올 거라고. 금요일 오전 10시 라움서울 호텔 대회의실.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움서울 강도연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잘못을 사과하고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12년 전 저는 사랑했던 사람을 떠났습니다. 이서한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분은 제 아이 둘을 임신한 상태였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와 그분 사이를 고의적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이서한 씨는 12년 동안 매년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에 반송된 편지 사진들이 떴습니다. 이 편지들은 모두 제 회사 주소로 왔지만 누군가에 의해 반송됐습니다. 우편법 위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은 12년 전 우리 회사 로비입니다. 임신한 이서한 씨가 저를 찾아왔지만 직원이 막았습니다.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마지막 슬라이드.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원 CCTV 하드 매수 증거입니다. 이서한 씨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기 위해 누군가가 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시한 사람은 당시 제 비서실장이었던 최은하입니다.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강도연 씨. 은하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증거 조작이에요. 나 고소할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증 마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은하 씨, 당신 왜 병원 경비한테 500만 원 보냈습니까? 그건 대답하세요. 여기 기자들 다 듣고 있습니다. 은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 미래 지켜준 거잖아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난한 여자랑 애들이 당신 발목 잡게 놔둘 순 없었어요. 내가 다 정리해 준 거라고요. 은하가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받아 적었습니다. 당신 내 덕분에 회장 됐잖아. 내가 없었으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어요, 은하 씨.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12년의 시간, 두 아이와의 추억, 서한의 마지막 순간. 전부 당신이 빼앗아 갔어요. 은하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날 감옥에 보낼 거예요? 그건 법이 정할 겁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은정이 신고했습니다. 최은하 씨, 우편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동행하시죠? 아니, 잠깐만요. 강도연 씨. 은하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12년 전 무책임했던 것,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것.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강예솔, 강도윤의 아버지. 이제부터 당당하게 아이들과 살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멋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은정 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솔이었습니다. 아빠, TV 봤어요. 아빠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 아빠가 잘했어? 네. 우리 아빠 최고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솔아,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 당당하게 살자. 네, 아빠.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서하나, 봤지? 이제 시작이야. 우리 아이들 잘 키울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검찰이 은하를 기소했고 회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언론은 책임지는 아버지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했습니다. 한 달 뒤 법정. 은하의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피고인 최은하는 우편법 위반,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의 죄목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복수도 만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안도감 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은하가 저를 불렀습니다. 도연 씨, 돌아봤습니다. 은하는 초췌했습니다.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원망도 그만할게요. 이제 각자 길 가요. 고마워요. 은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을 지키러 갔습니다. 용인 다정마트. 박영수가 계산대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약속 지키러 왔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트 리모델링 계약서예요. 저희 호텔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임대료 동결 계약도 집주인과 했습니다. 박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그동안 아이들 돌봐주신 은혜 갚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받아주세요. 박영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복루 중국집. 김철수가 짜장면을 볶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회장님, 이거 봐주세요. 저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라움서울 중식당 전속 계약입니다. 호텔 내 중식당 운영권과 배달 브랜드 공동 사용권입니다. 이게 무슨... 물론 철수 씨 의향 먼저 여쭤봐야죠.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철수가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호텔 중식당을? 네. 단계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법무 검토도 다 끝났어요. 회장님,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철수 씨가 아이들한테 해주신 게 얼마입니까? 제가 갚아야 할 빚이에요. 김철수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박순자 할머니. 옥탑방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강도연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저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재건축 우선 입주권입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배정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버텼어요. 이건 제 마음입니다. 할머니가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빚을 갚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보상받았다는 기쁨.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응, 예솔아. 할머니랑 아저씨들 좋아하셨어요? 그럼, 엄청 좋아하셨어. 도윤이가 안겼습니다. 아빠 멋있어요. 저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그런 사람 되자. 남 도와주는 사람. 네. 두 아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한의 사진에 속삭였습니다. 서한아, 다 정리했어. 이제 우리 아이들만 잘 키우면 돼. 지켜봐줘. 사진 속 서한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응징은 끝났습니다. 보온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랑뿐이었습니다. 1년 뒤, 가을, 곤지암 공원묘지.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예솔이가 국화 1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서안이 좋아하던 카스테라를 들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예솔이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서안아, 우리 왔어. 늦지 않았지? 바람이 코스모스를 흔들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 전교 2등 했어요. 예솔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의대 갈 수 있대요. 엄마가 응원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도윤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아빠가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안아,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지? 예솔이는 똥 너 닮았어. 착하고 똑똑해. 도윤이는 그림 재능이 내 DNA인가 봐.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늦게 와서. 근데 이제는 괜찮아. 우리 잘 살고 있어. 예솔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울지 마요. 안 울어. 행복해서 그래. 정말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묘소를 떠나 차로 돌아오는 길 예솔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예솔이가 먹고 싶은 거. 짜장면.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짜장면. 철수 아저씨 새 식당 가자. 와. 차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라움서울에 새로 오픈한 행복루. 김철수가 환하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예솔이, 도윤이. 아저씨, 여기 진짜 크다. 도윤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 철수 아저씨 대박 났잖아. 식탁에 짜장면이 올라왔습니다. 김철수의 특제 짜장면이었습니다. 맛있겠다. 예솔이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잠깐,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건배하자. 주스로요? 그럼. 3개의 주스잔이 부딪혔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배.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도윤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 아빠, 누나, 그리고 도윤이.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도윤아, 이 그림 정말 잘 그렸다. 헤헤, 고마워요, 아빠. 예솔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공부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이 문제 좀 봐주세요. 그래, 보자. 저는 예솔이 옆에 앉았습니다. 수학 문제였습니다. 함께 풀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지? 아빠 최고. 밤 10시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예솔이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예솔아. 도윤이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내일도 같이 놀아줘요. 그럼. 약속? 야호. 두 방에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핸드폰을 꺼내 서안의 사진을 봤습니다. 서안아, 우리 잘하고 있지? 늦었지만 행복해. 아이들도 건강하고. 고마워. 이렇게 좋은 아이들 낳아줘서.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늦은 사랑도 사랑이라고 했잖아. 우리 사랑 끝나지 않았어. 아이들 안에서 계속되고 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서안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고마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편안하게 아침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웃으며, 그래, 간다. 우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가족으로서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댓글로 따뜻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또한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고양이였습니다.